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조와 냉동 9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조와 설비계획 10장, 지난 시간에 10장 조금 했었죠? 이제 9장까지는 그 냉동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10장부터는 공기조와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 그 부분이 공기조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조화의 전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10장과 11장을 잘 보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공기조화 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개요 부분에서는 공기조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래서 공기조화는 에어 컨디셔닝, 공기조화는 사람이 중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있거나 또는 집에서 있거나 또는 뭐 산업 현장에 있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편리한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기를 어떻게, 공기의 퀄리티를 조절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공기조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어요. 에어 컨디셔닝이죠. 공기를 조절한다. 컨디셔닝. 지금 우리 에어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온도 조절을 하죠. 온도 조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여름에는 이제 냉풍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줘야 될 거고, 겨울에는 온풍을 만들어서 그 방 안의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온도에도 쾌적성을 느끼지만 또 습도에도 쾌적성을 느끼잖아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편하고 또 너무 낮으면 건조해서 안 좋고, 대개 한 50% 정도가 딱 좋은데 여름과 겨울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뭐 한 50, 4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이 사람한테는 쾌적하다고 알려져 있고, 온도도 뭐 대략 20도에서 한 뭐 30도 사이. 여름은 한 26도, 겨울은 22도 이렇게 표준값을 정하는데, 우리가 가장 실내에 가만히 있을 때 좋은 온도 뭐 22도에서 26도, 습도도 뭐 50%, 상대 습도 50% 내외 정도가 되니까 그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도록 설비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메인 그 파라미터라면,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기류 또는 환기, 기류, 공기의 유동이죠. 또는 공기의 유량, 이런 것도 이제 갈수록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부에서 이제 공기를 들여가지고 이 방안을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다시 내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기 시스템 외에도 필터 같은 게 필요하겠죠. 공기청정, 청정. 이 네 가지, 온도, 습도, 환기, 청정, 이 네 가지를 다루는 것이 공기조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크게 공기조화를 사람 보건용과 산업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보건용은 이제 뭐 주택, 우리 가정, 주택이라든가 뭐 사무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기조화, 그걸 보건용이라고 구별하고, 산업용은 이제 주로 공장, 어떤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우리 사무실이나 또는 그 집안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사람 중심뿐만 아니라 만들고 있는 그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건용은 좀 일반적이라고 보면, 산업용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 또 어떤 물건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 습도 조건 달리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기조화, 보건용 공기조화,
산업용 공기조화까지 좀 설명을 이제 했었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2장에서 2.1절에 보건용 공기조화, 컴포트 에어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쾌적 컴포트 에어 컨디셔닝, 컴포트 에어 컨디셔닝. 이걸 이제 보건용이라고 번역을 했네. 컴포트, 쾌적, 사람 인체에 쾌적하다 그런 뜻이 되고, 산업용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에어 컨디셔닝이 되겠고, 산업용은. 그래서 우선 보건용 공기조화, 실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실내 거주자.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좀 하세요.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제 기말고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적평가 그걸 먼저 하고, 자, 성적평가.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 아주 훌륭한 시험을 보고 노트를 정리를 잘하면 다 A 플러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못한 사람 일부만 빼고는 다 B 이상으로 드리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성적은 잘 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신 성실하게 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 배점을 이제 수정해야 되는데, 원래하고 달라요. 원래는 출석이 20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40, 기말이 40이었는데, 우리가 중간을 이제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안 본다고 했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기말은 그때까지는 모일 수 있을 걸로 보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시험은 이제 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온라인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제 기말은 와서 보는데, 그러면 중간을 안 보니까 어떡할 거냐? 기말 80점으로 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기말을 50점으로 하고요. 이거 대신에 기말 50점으로 가고, 출석 20점으로 가고, 30점이 필요한데, 노트 정리해서 제출을 하세요. 노트 제출. 언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 보는 날 제출해서 이거 30점. 그리고 기말고사는 오픈북 플러스 오픈노트.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책하고 교과서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노트 한 권을 들고 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50점으로 하고, 그 노트를 제가 또 다 받아서 30점 만점으로 할 거예요. 그럼 100점이고,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었지? 퀴즈 그거 다 자동으로 집계가 되니까 그 총점을 다 최대 10점으로 해서 가산점 하면은, 만점이 몇 점이 되냐면, 만점이 가산점까지 포함하면 110점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노트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노트 정리를 하는데, 노트 제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 노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담겨 있으면 A 아니면 B는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노트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의가 이 책 전체를 자세히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주로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야 돼. 그래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교과서를 한번 읽고,
살을 붙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추가하세요. 추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내용만 쓰지 말고 그 문제가 나오죠. 이 책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많지 않아. 연습 문제가. 근데 사실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문제,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어서 노트에다가 풀어 놓으세요. 이걸 잘하면 이거 뭐 A 플러스 받고, 또 오픈 노트니까 거의 문제가 책에 있는 거 조금 수정해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노트 정리를 잘 안 한 사람은 노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다시 쭉 보세요. 노트 정리해 나가고 시험 공부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충분하니까 시간적으로 쭉 책을 읽고 영상 한번 보고 해당하는 부분 책 읽고 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할 때 내가 쭉 이제 앞에서부터 쭉 훑어볼 거예요. 내 강의 내용 중에 책에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담겨져 있는 걸 볼 거야.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 추가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제대로 풀었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출석 20, 퀴즈 10. 이것은 보너스 점수, 가산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노트 30, 노트 정리 30, 기말고사 30, 아니 50. 이렇게 해서 총 11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노트하고 책을 꼭 들고 와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건용과 산업용 공기조화에서 이제 보건용 공기조화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게 대사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취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공주에서는 이제 열부와 같은 거를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나오지만,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조화를 하기 위해서 부하 계산을 해야 돼요. 열적인 부하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러면 사람이 여기 10명이 앉아서 수업받는 공간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 얼마나 갈 것인가? 앉아서 공부하는 상황과 만약에 이 안이 체육관이고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운동한다. 그럼 다르겠죠. 당연히 운동하는 사람은 열이 더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몸에서 나오는 열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린아이도 다르고 어른 다르고 노인분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지만, 최소한도의 용어 또 정의는 이해를 하셔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메타볼리즘, 대사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사.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죠. 신진대사. 대사. 영어로는 메타볼리즘. 여기가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볼리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메타볼리즘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메타볼리즘. 그런데 이 메타볼리즘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도 돌리고 또 근육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신진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그런 것들 소화도 잘 시키고 근육도 좋고 피도 빨리 돌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왕성하다, 빠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진대사라면 당연히 이제 열이 나오겠지, 몸에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그 열이 얼마냐? 기준을 잡아야 되겠어요. 기준을 성인 남자로 하자. 성인 남자의 신진대사 열.
성인 남자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열량, 열률인데 정확하게 하면 열량으로 우리 책에서 썼어요. 면적당, 시간당 나오는 열량, 신진대사율로 합시다. 신진대사율, 열량. 얼마나 될까요? 그 값을 1m로 정의를 해요. 1메타볼리즘. 그럼 표준, 성인 남자 표준 신진대사율이 얼마냐? 다양한 사람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보면 50kcal per 미터제곱 아워. 1시간 동안 인체 표면 1제곱미터당 50kcal 정도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인 남자의 실제 이 예열에는 얼마일까? 표면적. 성인 남자의 표면적, 인체 표면적은 1은 아니겠지? 이거 표면적 계산해보면 스캔해서 앞뒤로 다 머리까지 해서 표면적 계산하면 대충 1.8 미터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표준 성인 남자의 그 메타볼리즘은 단위가 미터 제곱인데 이제 실제 그 양을 계산하려 하면 1.8을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 그래서 그게 교과서 177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요. 표에. 근데 이 그 표준 기초 대사량도 연령대나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표 10-1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동양인 기준에 연령별 표준 기초 대사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표면적 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됐죠? 이거 얼마로 되어 있냐면 나이대에 따라 쭉 이제 연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좀 다르니까 남과 여를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살짜리 애기 남자애기 58 여자애기 54.9 좀 작죠? 그 다음에 뭐 쭉 이제 나이대별로 있겠지. 20살 기준 남자는 36.8 여자는 33.6 작아지고 있네?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나오는 열량은 클까 작을까? 더 커지겠죠? 몸집이 커지니까 여기다 표면적을 곱하면 이제 실제량이 나오는 거고, 이건 표면적 당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표면적 당으로 치면 딴딴 애기들이 훨씬 더 신진대사를 많이 하는 거야. 아주 활발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제 표면적 당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노쇠해지니까. 그래서 나이가 쭉 많아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이 되면은 이게 32.3이고 30.8. 남녀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남자가 조금 더 신진대사가 많죠? 여기 여자보다 대략 한 10% 정도, 그렇죠. 대략 한 10% 정도 신진대사가 많다. 거기에다가 표면적도 크니까 실제 방출하는 열량은 더 많겠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성인 인체의 표면적이 얼마냐? 평균 표면적이 한 1.8 미터 제곱쯤 된다. 이게 실제 발열량 계산할 때는 여기다 1.8을 곱하면 되겠지, 성인은. 그 다음에 성인 남자일 때. 여자일 때는 표면적이 더 작죠. 일반적으로 작잖아요. 여성이 남자의 85% 수준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한 가지 머릿속으로 넣어둬야 될 건 표준 기초 대사량 5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표준을 우리가 50으로 잡았어요. 지금 20세가 36.8인데 그죠? 36.8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잡은 거야. 깐나내기가 58, 4살이 55, 8세가 48 그래서 이것도 동양인이야. 동양인. 서양인은 몸집이 더 크고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학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기 곤란하지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동양인, 서양인, 남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으니까 그냥 어떤 신진대사율의 표준값을 우리가 1m로 정의하고 1m는 대략 50이다. 50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한다. 근데 성인 남자는 표면적이 1.8이고 여성은 이거의 85% 수준이다. 거기까지만 성인 남자. 그리고 여자는 거기다가 85% 0.85를 곱하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1.8이 되겠지. 여자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1.8 곱하기 0.85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신진대사만으로 나오는 열을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진대사 말고 뭐 뛰어다닌다거나 공부한다거나 하면 또 열이 기본 그 신진대사 말고 추가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더 열이 많이 나오겠지.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해야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활동 정도에 따른 열 발산량이 표 10.2에 있어. 그걸 보세요. 그래서 휴식할 때는 열 발산량이 다 이 매트 단위야. 메타볼리즘 단위로 휴식하고 있으면 0.7매트. 가만히 앉아서 휴식하고 있는 거를 표준으로 잡은 거지. 그게 이제 1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걷는다 그러면 2매트. 빠르게 걷는다 뭐 3.8매트. 이렇게. 그래서 1매트가 얼마라고요? 1매트가 50kcal per 미터 제곱 아워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SI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SI 단위로 환산하면 50 대신에 1. 곱하기 1.17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58.2야. 이게 58.2 킬로칼로리 대신에 뭘 써야 돼? 킬로줄. 그렇죠? 킬로줄이 아니고 킬로줄 퍼 세크.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를 쓰고 줄 퍼 세크. 근데 이게 와트지?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이렇게. 아워 대신에 세크를 썼고, 킬로칼로리 대신에 줄로 고치고, 미터 제곱은 똑같고. 그래서 이거 줄여서 그냥 와트지, 와트. 와트 퍼 미터 제곱 단위로 했을 때는, 이 숫자가 약간 커져. 1.1kg. 왜 그러냐면 해보면 되죠. 여기, 예를 들어 1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아워. 이것을 와트로 고쳐라. 와트 퍼 세크로 고쳐라. 그럼 1kcal를 줄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1kcal는 4200줄이잖아요. 4200줄. 그쵸? 나누기. 미터 제곱 곱하기. 1시간은 얼마야? 1시간은 3600초죠? 3600초잖아. 그럼 4200 나누기 3600 하면 1보다 약간 큰 값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1.17 나오고 SI 단위로 표현된다. 줄 퍼 세크. 그래서 줄 퍼 세크를 줄여서 와트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략 앞으로 이 책은 그 킬로칼로리 베이스로 쭉 설명해요.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SI 단위로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킬로칼로리 많이 쓰니까 이게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훨씬 더 편리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호환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신진대사 표준값은 1매트로 정의하고 1메타볼리즘으로 정의하고 50kcal per 미터 제곱 아워 또는 58.2 와트 per 미터 제곱 1제곱미터 표면적당 58와트씩
즉 초당 1초에 58줄씩 빠져나가는 거야. 킬로칼로리로 하면 1시간 동안 1제곱미터 표면에서 인체 표면에서 50킬로칼로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성인 남자로 하면 표면적이 1.8이고 애기들은 이제 0. 얼마 되겠지. 표면적이 더 작겠지 훨씬.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작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신진대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신진대사는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활동 정도에 따라서 열 발산량이 다 다를 테니까 그것을 표 10-2에 제공하고 있어요. 뭐 사무 볼 때는 1.2m, 작업할 때는 2m, 힘든 일 할 때는 3m, 운동할 때도 테니스 칠 때는 한 4m, 이런 식으로 골프처럼 좀 천천히 운동하는 것은 뭐 1.5m, 2m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됩니다.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뿜어내는 열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신진대사로 1메타볼리즘 50kcal/m제곱/hour를 방출한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그 1m가 아니고 2m, 3m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공간이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어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또 운동 상태가 열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이런 것을 다 이 메타볼리즘 단위로 다 통합해서 처리를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방 안에 50명이 있고 남성이 있고 어른이고 앉아서 사무 본다. 그러면 1인당 몇 메타볼리즘 정도 되니까 전체 발열량이 계산이 자동적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